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통신주 차례입니다. 통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귀를 좀 모아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이항무 애널리스트와 함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그렇듯 항상 산업계 동향부터 저희가 첫 번째로 짚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국면, 과연 통신주에게는 기회가 됐을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기회라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도 기회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통신주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그러면 언택트로 대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만나지 않고 뭔가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통신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화상회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동영상 소비가 증가를 했다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 통신 기반의 데이터 사용량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로 직전인 2019년 12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한 8.8GB 정도 됐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1.4GB. 그러니까 이게 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었었던 이제 코로나 어떤 19 영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예, 코로나19 국면은 통신주에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 참 많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었고 비대면 문화가 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통신주가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보는 국면이었다는 평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5G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가 또 상용화된 지 3년 차인 해인데 5G가 비싸긴 한데 LTE급의 속도밖에 못 내고 있다. 5G 대신에 이제 6G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전한 상태인데 그 사이에 5G 가입자 많이 좀 늘었나요? 그렇죠. 5G 가입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더 가속화돼서 증가를 한 거라고 지금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5월 달 기준으로 한 1,60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가입자가 모여졌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1,200만에서 1,30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한 반면에 소비자들은 5G를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5G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조급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3년이나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초기 국면이고 사실은 5G가 우리의 생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국면에 약간 불안정한 서비스 퀄리티 이런 것들 때문에 5G 별로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입자 추이를 또 어느 정도로 수치로 증가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5G 효과가 그러면은 앞으로 완전 상용화되기까지 2, 3년 정도 더 남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5G 가입자는 코로나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600만 명 정도, 5월 달 기준으로 1,580만 명 정도 가입자 지금 모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일단 인원을 늘려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의 5G는 난스탠더 언론 방식의 5G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뒷단에 있는 백망은 코어망은 LTE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앞단만 지금 5G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 보면 우리가 5G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저지연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현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전부 5G 서비스가 되는 스탠드얼론 방식의 5G로 전환해 나가면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체감해 나가게 되면 5G의
효과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실적 시즌 개막을 앞두고 통신 3대장의 실적 전망도 한번 추정을 해보고 싶은데 기대감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2분기에 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은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두 가지 측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소위 ARP라고 하는 거죠. 1인당 매출액. 예, 가입자 1인당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 ARP의 증가세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에 있어서 비용단에 큰 영향을 주는 마케팅 비용.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ARP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높은 요금제 가입자인 5G 가입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론 2, 4분기의 증가세는 1, 4분기의 증가세보다는 약간 둔화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좋은 성장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ARP는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의 중요한 포인트인 마케팅 비용. 마케팅 비용에 있어서 신규 가입자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1, 2, 3, 4분기를 보면 2, 4분기가 마케팅 비용을 좀 덜 쓰는 분기예요. 왜냐하면 플래그십 단말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 4분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요. 네. 이제 뭐 물론 올해는 3, 4분기에 스킵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3, 4분기에는 갤럭시 노트가 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4, 4분기에는 아이폰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싼 대표적인 단말기가 나오면 그 단말기를 팔려고 하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을 조금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2, 4분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마케팅 비용은 그렇게 크게 지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일회성 요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1, 4분기 대비해서 2, 4분기는 조금이라도 그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약간 일회성 요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KT랑 LG U+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들어온 게 있어요. 단말기 재고 관련된 이익이 좀 들어온 게 있거든요. 한 2, 3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2, 4분기에는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금 좋아지니까 약간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단말기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1, 4분기에 그러한 비용 요인이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증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 4분기의 어닝 모멘텀 측면에서 놓고 보면 SK텔레콤을 조금 가장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적 측면에서는 2분기 SK텔레콤이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통신주가 실은 경기 방어주적인 면모도 있고 또 배당주로서의 매력으로 찾는 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KT나 LG U+가 배당을 확대했는데 올해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3사가 그 배당 성향 그러니까 내가 순이익을 얼마 내면 이 중에 몇 %를 배당으로 주겠다. 지금 이러한 식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배당도 증가할 거로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최소한 한 15에서 2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아무래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은 더 경쟁이 심화되고 5G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서 비용을 더 쓴다고 가정을 해도 2021년 이익은 2020년 대비해서 한 최소 10에서 15% 정도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배당은 10에서 15%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 쪽에서의 배당과 그다음에 기존의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투자한 회사로서의 배당이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배당을 10,000원 했는데 그 10,000원이 왜냐하면 작년에 이 회사의 전체 그 주당 순이익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10,000원보다 더 높여주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사 중에 배당 매력으로서는 SK텔레콤 말고 다른 종목이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흐름 중에 하나가 최근 국내 이통 3사들이 구독 서비스 영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랑 효과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5G나 통신 서비스, 특히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뭐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OTT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망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소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내가 그 서비스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가 그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어야 가입자를 락인하는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계속 던파이프다 나는 데이터 길만 제공을 하고 주요한 서비스들은 다른 업체들한테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데 그런 데서부터 5G에서는 좀 탈피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OTT 특히 동영상 중심으로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 5G를 도입하면서 계속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자체를 서버에서 다 돌리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시청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지연 특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G에 있어서의 저지연 특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내가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부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이 이번에 분할을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할 이후에 통신 서비스만 하는 T1이라고 가칭 불리는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OTT 시장과 클라우드 게임 시장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하반기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 궁금하고 탑픽도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업체별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슈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분할이 돼서 뭐 통신 서비스 업체야 기본적으로 배당 베이스로 해서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비통신 부분의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반기 중으로 진행이 될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사업이 B2B 비즈니스하고 컨텐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도 그러한 쪽에서의 의미 있는 컨텐츠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 게 하반기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무래도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와 연계돼서 K뱅크도 그만큼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탑픽은 어디가 될까요? 탑픽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KT를 추천을 KT요? 드립니다. 예. 뭐 3사가 다 지금 다 잘하고 있고 5G도 다 잘 모으시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변화를 잘 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저희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통신주 하면 아무래도 배당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오늘 좀 KT가 그 상승하긴 하고 있지만 요 기준으로 놓고 봐도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회사 대비해서는 배당 매력을 좀 충분히 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탑픽은 KT를 추천드립니다. 네, 3사 중에 탑픽 KT까지 들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양무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빨간맛 1부도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